국민 라디오 사람은 어디까지 결정된 상태로 태어나는 걸까요? 결정하는 주체는 과연 신일까요? 혹시 신경망과 뇌를 종횡무진하는 단백질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아닐까요? 저는 결정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술적 재능은 천부적 기질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평범한 개인의 행동 양식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분명하거든요. 자신을 경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겠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환경과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덧붙이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com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프닝 멘트 갖고는 무슨 책인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요. 박현경 씨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책이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괴물의 심연이라는 책이고요. 괴물의 심연. 네. 그러면 괴물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괴물이 뭘까요? 네, 부제로 예. 뇌과학자 자신의 머릿속 사이코패스를 발견하다 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일단 좀 어렵지 않나요, 책이? 저도 읽으면서 너무 의학 용어가 많이 나와요. 용어가 일단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뭐 전두엽 이런 건 축두엽 이런 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거 좀 들어본 말. 근데 네. 전두엽은 무엇인지, 안화피질은 전두엽의 무엇인지. 앞쪽. 네, 그런 거라고 이제 그냥 추측을 하는데요. 네. 무슨 안화피질, 무슨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그 뇌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얘기도 나오지만 일단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요즘에 사이코패스라거나 이제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킬미 힐미 하이드 킬라 이런 드라마 보면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든지 그게 그 경계성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정체성을 해리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제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게 정신병이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는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어 있대요. 그런 분류에 안 들어가는 정신병 거예요? 통계 연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의사들이 끼고 보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문에서도 계속 사이코패스란 이 용어를 자꾸 쓰는데 왜 근데 그게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상하네. 그래서 이 뇌과학자 저자인 제임스 펠러는 그런 사이코패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예, 그리고 살인자들의 뇌 스캔 사진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럼 사이코패스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를 연구하던 아주 저명한 의학자입니다. 정말 그게 그렇게 패턴이 있나 봐요, 그러면. 네, 그래서 뇌 단층 사진 촬영을 보면 이제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인의 뇌와 그 사이코패스의 뇌가 다르더라고요. 그 사진들은 저도 봤어요. 네. 다르게 생긴 거. 네. 이게 이제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는 건데 그걸로 보면 내 스캔 사진을 보면 그 어떤 일정 부위가 까맣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사이코패스는 좀 더 이렇게 까만 부분이 이렇게 거기가 있잖아요. 뇌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 태어나서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은 공감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남이 이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거를
전혀 못 느끼는 건데 그게 이제 뇌가 죽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죽었다기보다 활성화가 덜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중에는 혹시 약이 개발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고 하고. 현재 과학으로는. 네, 이제 그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맹신하죠. 그래서 여기 저자도 당연히 이제 이 뇌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유전적으로 사이코패시는 되는 거, 그러니까 바뀔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까 제가 부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과학자가 굉장히 뭐 의학 회사도 해서 막 성공하고 성공한 사람이죠. 온갖 성공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연구도 여러 개를 동시에 했더라고요. 뭐 살인자 그 사이코패스 뇌 사진 막 연구하다가 쪽에선 또 알츠하이머 병을 이제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니까 당연히 알츠하이머 뇌 사진과 그다음에 정상인 대조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래서 비교하겠죠. 그걸 막 쌓아놓고 그래서 정상인 스캔 사진 중에 일부러 자기 가족 사진들을 이제 뇌를 했는데 또 이제 누구누구 이름 써놓으면은 자기가 선입견을 가질 것 같으니까 그 사진 찍은 이제 그 주변 의사한테 이름을 다 지워라. 기호로만 해서 누군지 모르게 해라고 해서 이제 막 연구하다가 이렇게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그 알츠하이머 뇌 스캔 사진을 보다가, 이게 왜 사이코패스 사진이 여기 섞여 있지? 하면서 이건 누굴 걸까? 이러면서 잘못 섞였겠지 하면서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그게 알츠하이머 쪽에 온 게 정상인으로 온 스캔 사진이었어요. 근데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그 어두운 뇌였던 거죠. 어두운 뇌, 그 무섭다. 네. 표현이. 그 단층 사진을 보시면 좀 약간 해골 느낌의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뭐 전두엽과 축두엽 쪽인데 아나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누구일까라고 봤더니 놀랍게도 그 사진이 자기 자신의 뇌였던 거예요. 반전이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맹신했던 유전자는 바뀔 수 없고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으로 결정되어서 나오는 건데 자기는 성공한 의학자자 뇌과학자이고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누굴 때렸다기보다 누구한테 뭐 공격적으로 부인을 때렸다거나 심지어는 뭐 일부러 이용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 뭐 보통 살인자들이잖아요. 살인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강간을 한 적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믿고 맹신했던 그 유전자 결정론이 다 틀렸다는 건가. 그리고 그동안 논문도 발표하고 사이코패스는 이렇다 저렇다 뭐 결정된다 이렇게 했는데. 단정적으로 해서 얘기를 했었겠죠. 그동안. 뇌 스캔 사진 이렇게 결정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전적인 건 80% 후천성 유전자라고 해서 양육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환경이나 뭐 이제 살인자들의 환경을 또 살펴본 거예요. 사이코패스 살인자 그냥 일반 살인자 뇌도 분석을 했거든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일반 살인자 틀려요 이게 유형이. 근데 사이코패스형 살인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저자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너무나 자기를 자신감을 키워주고 자유롭게 키웠고 항상 보살펴줬다는 게 기억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그런 기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라고 다시 막 더듬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까칠하다고 생각을 했거나 뭐 그랬겠죠. 뭐 그 이상이야. 뇌 사진을 보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랬는데 부모님도 알고 있었다는 거를 어머나. 보통 아이가 다르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카톨릭에 너무 심취해서 밖에 안 나온다거나 근데 결국엔 또 뭐 거기 사제분께 뭐 넌 악마야 이런 말을 듣고 어린 시절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죠. 되짚어 보는 모양이죠. 네. 자기 어린 시절을. 그리고 이제 지금 성인이 돼서도 이제 거의 60대가 넘으셨지만 전혀 타인에 대해서는 자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관심이 안 생긴대요. 근데 그걸 이제 뇌 스캔 사진을 보고 그제서야 이제 그때까지는 전혀 의심을 안 했는데. 그냥 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만 생각했겠죠. 그냥 뭐 나는 이제 뭐 냉정하고 침착하고 어디서나 일을 잘 처리하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활발하고 남 잘 웃기고 뭐 학교 다닐 때 학급 광대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막 다 아주 자유자재로 사람을 다 친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다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징후가 있었던 거고 부모님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하고 하다가 테드에 자기가 주변에서 한번 테드 강연을 해봐라. 그래서 테드 강연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제 짧은 강연이었지만 자기의 뇌스캔 사진과 함께 가족사까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난리가 났겠네. 네. 근데 그 동영상이 140만이 넘는 114만인가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그걸 이제 이제 방송이 테드 강연이 나간 이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기자가 찾아와서 일면으로 대서특필이 되고 또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그 미드 있잖아요. 드라마. 거기 총 제작자가 와서 그 드라마의 소재로 쓰고 실제로 출연도 했습니다. 출연까지. 거기서 사이코패스 설명하는 의사로. 네. 그렇게 됐는데 그 자기 가족사에 대해서도 얘기한 이유가 이제 뇌스캔 사진 이렇게 나왔다고 강연을 다니면서 테드 강연 전에도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잖아요.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나 좀 보자라고 하더니 이 책 내가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어봤니? 그래서 아니요, 저 안 읽어봤는데요. 그랬더니 빨리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준 책을 이제 펼쳐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책에는 어떤 집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이 자기네 선조 집안이었는데 살인마들의 집안의 역사를 쓴 책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이제 선조들이었죠. 그래서 가족들 사진, 내 스캔 사진도 봤지만 보통 이제 전사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제 워리어 전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이코패스가 되려면. 근데 가족들을 전부 다 전사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자기네 가족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가 충족돼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 저자가 세운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사이코패스가 되려고 하는데 세 달이 의자라는 그 학설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뇌에서 어떤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사 유전자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린 시절에 그런 학대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충족돼야지 발현이 되는데 자기처럼 그런 유전자와 전사 유전자까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다른 쪽으로 오히려 좋은 쪽으로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얘기하죠. 제가 역시 오프닝 멘트를 잘했어요. 네. 이 얘기가 있잖아. 아이에게 어떤 환경과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 네, 맞습니다. 어떻게 얘기 잘하셨죠? 오랜만에 자뻑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를 모르죠. 그냥 좀 이상한 사람 보면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정신의학 편남 그런 데도 안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정의가.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사이코패스는 이제 그 정신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신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코패스라 지칭하는 사람들을 정의하는 특성 하나가 대인 공감의 부재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감정의 운동장이 평평하다고나 할까? 우리는 대부분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이코패스는 그런 욕구가 별로 없을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대개 사람을 능숙하게 조종하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거짓말장애에다가 말재주가 상당하고 상대가 경계심을 풀 만큼 매력적일 수 있다. 사람들 대부분과 달리 결과를 두려워 않고 거짓말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동안은 누구나 그렇듯 붙잡힐까 봐 긴장도 할 수 있지만 사이코패스 중 일부는 냉정하게 침착함을 유지한다. 가장 위험한 사이코패스라도 때로는 명랑하고 근심 걱정 없고 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만간 뚜렷한 거리감, 소리 없는 냉담함,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낼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흔히 충동적이지만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따윈 느끼지 않는데 이는 당신을 끌어들여 무모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장난에 동참하게 하고는 누가 다친다 해도 정작 본인은 어깨를 으쓱하고 말 거라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정의를 듣고 보니 주변에도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양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선동해 놓고 나 몰라라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네. 정말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가버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다음날 만나도 여전히 별 생각 없고. 네. 그러면 그런 이러잖아요. 막 속으로 분노하면 어떻게 저런 말을, 어떻게 저런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배려나 공감이라는 걸 모르는 건가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쟤는 결국은 잘못될 거야. 제가 저렇게 행동하고 다니니까 뭐 나쁘게 될 거야라고 하지만 책에서 보면 사이코패스는 개인적으로 장수하고 잘 된다고 합니다. 그 근심 걱정이 덜해서 네, 그런가요? 네,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불안하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책에 뒤에 보면 빌 클린턴도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자기도 그랬으니까 성향이 조금 더 유명인들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빌 클린턴에 관련된 이제 그 증언한 사람이나 뭐 책도 있지만 굉장히 그 뭐 주변 사람들한테 냉담했다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책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힐러리도 빌을 사랑하고 빌도 빌을 사랑한다. 둘에게 뭔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다. 라고 이제 주변이 얘기한 거죠. 공감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한테. 근데 그게요. 정치인이 대체적으로 좀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장수하고 잘 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정치인도 하고 근데 너무 군대도 이끌고. 아니, 너무 웃기는 게 정치는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게 보통 정치인데 그 사람의 심리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포장이 돼 있는 거죠. 얼마나 이제 교묘하게 그걸 자기를 포장하고 남들을 매력적으로 끌어들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뭐 선동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도취감이 없으면 대령 그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은 남 앞에 나서서 뭘 선동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나 그런 게 자부심 이런 자아 도취가 좀 있어야지 그거를 도취를 또 상대방을 시키잖아요. 사기꾼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항상 역사적으로 위험한 순간이나 뭐 이럴 때 뭐 군대를 데리고 산을 넘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역사가 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안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정상과 비정상을 누가 구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나중에 이제 설파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건 좋은데 그렇게 완전히 그쪽으로 가버린 사람은 범죄자가 되나 보죠, 그럼?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살인자나 뭐 이렇게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전 세계 인류의 2% 정도가 이제 사이코패스의 뇌를 갖고 있대요. 2%나 돼요? 네. 많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어떻게 좋은 방향에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성공할 수 있도록 자신처럼 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선도하자 이런 거죠. 없애버리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이다. 또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걸 뭐 일일이 신생아를 뇌사진 찍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예를 들면은 그 아동 성추행자 이런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쥐어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데, 근데 이 저자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오히려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제 유전자의 뇌를 타고난 게 그 사람 잘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또 부모가 또 게다가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또 자기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참 그게 이제 자기 자식이면 기대를 하다 보면 또 애한테 학대까지는 아니라도 스트레스 많이 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그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출산 후에 이제 아무것도 애가 모를 때, 인지하지 못할 때 학대받는 게 가장 뇌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잖아요. 갓난쟁이 때. 네, 그때 거의, 더 치명적으로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가 나 학대라는 걸 기억을 하는 정도라면 이미 조금 컸을 텐데, 출산하고 나서 그걸 이제 임신 4기라고 그런데요. 그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책에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한, 너댓 살만 돼도 얼추 뇌는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네, 뇌가 언제 완성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새로운 사실을 책에서 알았지만. 뇌가 완성되는 거? 완성 자체는 뱃속에서 완성돼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뇌가 모든 부분이 완성되면서 완성됐다 느낀, 그 과학자들이 보는 시점은 3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까지 뇌가 그러면 네, 계속
완성돼 가는 거죠. 완성되어 가는 거다. 이거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뇌가 아직 당연히 발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냅스니 뭐니 여러 가지 연결하는 부위랑 뭐 이제 뇌의 쓰레기라고 보통 불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 밝혀지지 않은 그 부분들도 막 연결되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이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정신병이 10대에서 20대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그러니까 어릴 때만 장난치고 장난꾸러기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정말 사이코패스구나 하거나 뭐 정신분열증이라거나 이런 병들이 공통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서 발현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때 이제 뇌가 어느 정도 구성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완성하는 그 뇌가 연결이 되면서 되고 이제 뭐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무섭네요. 네. 연결이 되면서 드디어 사이코패스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부모는 그냥 애가 좀 괴짜다 아니면 좀 애가 괴짜다 좀 정도겠죠. 그러고 하겠지만 본인과 함께 사회적으로 그렇게 드러날 경우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에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도 인상적이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사이코패스의 발병이겠죠. 분만 뒤, 출생 뒤 몇 개월은 때때로 임신 4기라 불리는데 분만 전에 끝났어야 하는 발달이 연장되기 때문이다. 뇌의 발달이 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시기가 바로 임신 4기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는 시기가 이때고 양육이 결정적인 시기도 이때다. 물론 아동기 내내 양육은 중요하지만 특히 태어난 직후가 영향이 크다. 이제 뭐 그렇고 이제 그러면서 10대, 20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형태의 조현병, 양극성 장애, 강박 장애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정신과적 문제들이 모두 다 정신과적 문제들이 10대 전후반과 20대 전반에 흔히 발견된다는 점이다. 대학생활, 결혼, 군대 경험처럼 젊은이들의 삶은 스트레스 연속이다. 대학 1학년생과 4학년생은 아주 다른 인간이다. 아이들을 18살의 전장태로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들은 아직도 전두엽 발달이 왕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군대는 심리검사를 써서 징집이 가능한지 확인하지만 그 검사도 그들이 2년 뒤 어떻게 될지를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병사들이 22이나 23이 되기 전에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에 대해서인데요. 어린 시절의 행동이 사이코패시의 징후인지를 성문화하기는 어렵지만 임상의와 많은 부모들은 그 징후가 눈에 보인다고 말한다. 그들이 눈치채는 건 아이가 당신을 보는 방식이다. 아이는 당신을 보지 못한 척하거나 당신이 거기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는 양 당신을 그냥 지나치는 듯 보인다. 그러한 아이들은 두려움도 거의 내비치지 않고 상담이 대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일찍보다 당신을 조종하기 시작할 것이다.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는 조금 부러운 것도 있어요. 사이코패스가요? 네, 그런 성향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소심한 성격이고 불필요한 것들에 이렇게 예민한 게 많아서 좀 이렇게 신경을 조금씩 잘라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런 건 어떻게 안 되나? 그래서 저도 조금 부러웠던 게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불안 신경이 예민해서 조급증, 강박증, 불안 그런 것들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저런 성향이 조금 더 있으면 쿨하게 좀 이렇게 너무 쿨한 거죠. 어떻게 안 되나? 네, 그래서 저 최근에 이제 책을 읽고 있었잖아요. 이제 방송을 하려고. 근데 읽고 있는데 그 회사에 요즘에 스트레스가 제가 개인적으로 많아서 그랬는데 그 책에 보니까 스트레스가 실제로 뇌에 어떤 연결 부분을 끊어서 그 병을 내게 하더라고요. 이 책에 이제 읽어보니.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날 여기 악관절이 갑자기 생전 처음이었거든요. 악관절과 함께 이쪽 그 오른쪽 부위가 다 막 눈이 떨리고 이틀 동안 그랬거든요. 만병의 근원. 네,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몸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가 망가져도 망가지고 이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저항력이 떨어뜨린대요. 면역력을 떨어뜨린대요. 암세포도 뭐 더 활성화된다 그러고 암세포는 있대요. 우리가 그전에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암세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암이 될 그런 돌연변이가 될 세포들을 가지고 있는데 몸 그 면역 체계가 누르고 있을 뿐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걔네들이 활성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병이 된다는데 뭐 또 다른 질병 그냥 원인이 있었겠지라고 그냥 혼자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10년 전의 문제가 네. 지금 나타난대요. 네.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시달리다가 사람이 빠져나오면 이제 괜찮아졌어가 아니라 그때 그 수치가 탁 켜지나 보네요. 네, 그때 생긴 돌연변이들, 네. 세포들 이런 것들이 자라는 거예요. 계속. 네. 이미 이제 면역 체계가 처음엔 누르고 있는데 그게 딱 깨지고 뚫고 나온 건 자라는 거니까 네. 10년 뒤에 5년 뒤에 그게 암이 되거나 어떤 발병이 되거나 이런답니다. 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냥 스트레스 절대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좀 어떻게 배워야 되는데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 없나? 사이코패스 그런 거 좀 이렇게 이거 5mg만 주입하면 뭐 이게 좀 뭐 쿨해진다든지 그런 약이 좀 개발이 되면. 그러니까요. 근데 주변에 혹시 사이코패스가 있다면 네. 이제 그 저자 같은 경우에는 테드 강연에서 밝히고 나서 네. 주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있었을까요? 떠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잘 살아왔다면 신기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어떻게 됐냐면 친한 가까운 지인들은 떠났대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자한테 나 여태까지 너를 좋아했지만 둘이 단둘이 있고 싶지 않고 그리고 너에게 휘둘려서 조종당하고 싶지 않다. 조종하는 사람이니까 사이코패스가. 네,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더 좋대요. 이래저래 아무튼 네. 쿨한 양반이에요. 네. 제임스 펠런. 야, 근데 사이코패스 조심하게 돼야 되지만 이용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네. 우리도 혜경 씨나 전화는 좀 부러워하는 쪽 정반대의 인물들이죠. 네, 도저히 그거가 안 되는 네. 안 돼서 그러는 먹잇감이죠, 저희. 네. 나머지 이야기는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양식 보고는 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적에 대한 방어 수단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 보고의 독 생성 과정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먹이에 의해서 축적된다는 설이 유력하답니다. 결국 성장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여기에요. 이 독이 있는 자연산 보고를 넣으면 양식 보고에도 이 독이 생긴답니다. 물드는 건가요? 이건 친구와 환경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숲이 나무를 결정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독을 성격, 성품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행동 양식이라고 표현해보면 적용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누구한테나 이런 잠재적 성향이라는 것이 있고 이 성향이 발현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온전히 스스로의 힘만으로 결정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양육의 힘도 아주 중요한 방향타가 됩니다.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길러지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인생이 달라지고 주변과 세상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이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얼마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성향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발전적이기도 하고 파괴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임스 펠런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사용한 결과라고 할까요? 각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뤄졌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면서 정작 치료나 예방에 대한 모색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저런 인간이라고 매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열린 사회를 구성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위해 마이크를 켜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